예, 월요일장도 뭐 힘겹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시황 전략과 함께 또 중소형 종목, 스몰캡 종목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 흐름 잠깐 확인하고 오늘 주제 보고 이야기할게요. 시장 일단은 좀 밀려 내려갑니다. 조금 저지를 해주길 원하는데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이 2%까지 지금 밀렸고요.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천억 가까이 양매도로 순매도를 하면서요. 부담을 주는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세들이 사실은 중소형주 장세로, 종목 장세로 잘 버텨왔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5월에도 이어질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오 의원님. 그러게요. 근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네. 최근에 뭔가 이제 좀 대형주로의 변화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가 돼요. 네, 맞습니다.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 중소형주가 더 밀려가서요. 네. 어렵네요. 당분간은 중소형주 강세 장세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중소형주 그리고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봤을 때 뭐 시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전망도 그렇게 뭐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어떤 그 대외 요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점에서 조금 뭐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번 4월 같은 경우에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 미국의 어떤 뭐 대표적인 성장주들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 자체가 고점 대비 20% 이상 좀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좀 진입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주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이제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기존의 어떤 고밸류를 받았던 거를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하락장에서 뭐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고 무턱대고 이제 중소형주를 좀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만 보더라도 뭐 지수단에서도 많이 밀렸지만 중소형주, 대형주 가리지 않고 호실적을 냈던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이어졌었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들 좀 빠져 있고 지난 한두 달간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도 많이 좀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실적이 계속 좀 서프라이즈 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은 오히려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좀 저가 매수세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앞으로 향후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장의 심리가 이제 굉장히 그 긴축에 대한 우려들, 봉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데요. 네. 이럴 때 계속 도망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지수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하단쯤 와 있기 때문에요. 종목별 전략은 필요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제한적인 그 근거로 뭐 실적이나 했을 때 어느 섹터가 나을까요? 지금 보면 뭐 대체적으로 에너지나 네. 철강 이런 쪽이 이제 그나마 대형주 좀 같고요. 중소형은 뭐 IT, 2차 이제 소재 이런 쪽이 그래도 종목별로 움직였는데요. 네, 좀 집중해 볼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말씀해주신 네. 에너지나 뭐 철강 쪽에 관련해서도 호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뭐 지금 뭐 새로운 종목을 뭐 발굴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존에 좀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 업체들, 그런데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싸져 있는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IT 쪽에서 계속 이익 성장이 나고 있는 업체들인데 IT 중에서도 이익 성장이 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세트단, 뭐 IT, 뭐 핸드폰이든 이런 세트단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뭐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그 엔드단 고객사의 사업 현황도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프리미엄 단의 수요는 오히려 더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부품 업체 단에서 신사업을 준비했던 업체들도 최근에 좀 실적을 내면서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보여주는 업체들이 IT 섹터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이런 업체들 위주로 좀 집중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실적도 보여지고 성장성도 보여주는 업체들은 사실 대외적인 요건만 해소된다면은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체들을 좀 계속 집중을 하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현진 위원의 오늘 뉴스타 종목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에 기반해서 IT 소부장 쪽의 기업을 두 군데를 오늘 선정해 오셨는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BH 종목입니다. BH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업체이기도 한데 최근에 뭐 주가의 조정이나 이런 틈을 타서 사실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BH는 모바일 부품으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RF PCB를 주요 제품으로 하는 업체인데 사실 모바일 업체들의 디밸류를 받고 있는 요소 두 가지가 BH한테는 모두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낮은 성장성인데 BH는 북미 고객사의 아이폰에 좀 집중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꾸준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다르고요. 사실 아이폰 수요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 좀 비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탄탄한 수요로 1분기에 비수기를 잇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2분기가 상대적으로 더 비수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어떤 구조적으로 경쟁사인 삼성전기의 철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실적 상당히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른 모바일 업체처럼 올해가 좀 실적이 피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사실 북미 고객사의 프리미엄 단에 집중 대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상쇄가 되는 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패널, RF PCB가 대응하고 있는 OLED 패널 적용되는 모델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 뭐 아이패드라든가 향후에 뭐 태블릿, PC 쪽으로 이 OLED 패널 자체의 확장성이 커지는 걸 감안하면은 모바일 업체의 어떤 성장성과 그 구별되게 꾸준하게 그 본업 자체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그 2분기에 실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SE나 이런 중저가형 모델은 아직은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BH한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장의 그 전망치 평균이 한 200억 됐었는데요. 199억이었는데 224억 원이 이익을 내서 12% 더 나왔으니까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어떻게 추정하세요? 네. 연간 실적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작년에 1, 2분기에 코로나 이슈로 적자를 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반전하면서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됐었고 이런 분기별 우상향 실적은 계속돼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수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1,500억인데 불구해서 아직 뭐 시총단으로 봤을 때는 8천억, 9천억 수준인 걸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사업, 뭐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이런 성장성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10배 이상의 밸류를 안 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외 여건이나 모바일 부품에 대한 디밸류 때문에 주가는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700억이었는데요. 올해 시장의 컨센 한 1,300억 정도, 오현진 의원은 1,500억까지도 나올. 다만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그런 부담은 부분이 없어요? 예. 네, 신규 뭐 사업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네.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뭐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렇게 올랐다 해도 17년도 최근에 그 17년도 전고점도 아직 못 뚫고 있거든요. 근데 이익 체력 자체는 지금 몇 배가 말씀했듯이 작년 대비도 2배가 좋아지고 네. 최근 몇 년간 그 몇 배가 이익이 좋아지는 것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PCB 업체, 비교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체죠. BH 결국은 실적에 기반해서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 기업은 말씀드릴 업체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네. 사실 파인테크닉스 하면은 저희 폴더블 폰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왜 파인테크닉스를 또 봐야 되냐를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결국은 IT 쪽에서 수요는 둔화된다고 하지만 프리미엄 수요는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업체에 대한 아이폰 수요를 말씀드렸던 거고 삼성은 사실 이런 프리미엄 단에서 승부를 보려면 결국은 폴더블에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폴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업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파인테크닉스고요. 실제로 아직 1분기 실적은 발표를 안 했지만 아무래도 폴더블 출시가 작년 3, 4분기였던 3분기인 걸 감안하면은 1, 2분기가 비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연 수요라든가 그리고 사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단으로 바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추가적인 마케팅이 없이도 이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서 중국이나 이런 글로벌 업체로도 지금 계속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뭐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폴더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비수기 없이 1, 2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폴더블용 내장 힌지 접는 부분에 경첩이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파인테크닉스는 사업 부문을 보니까 조명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다이 캐스팅 이런 거 이제 주물 이런 걸 거거든요. 그럼 네. 이제 말씀하신 힌지나 이런 성장성 있는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작년 이제 폴더블 시리즈가 많이 네. 팔리게 되면서 그 점유율 자체는 매출단에서의 그거는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고요. 예. 올해부터는 사실 처음으로 저희 주요 고객사가 1000만 대 이상 폴더블 폰을 연간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비중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사업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IT 부품, 내장인지 쪽 사업을 좀 부각을 시키는 게 주가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일 텐데 예. 이번에 최근에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LED 사업 부분과 이제 IT 부품을 나눌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에 대한 성장성이 사실 좀 더 주가 측면에서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점도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12,55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좀 출렁거림이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뭐 작년부터 해서 아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제 IT 부품주 가운데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의 흐름들을 면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현진 위원과 함께 중소형주, IT 부품주, BH, 파인테크닉스 두 기업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